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강남구 대치동이고 63평대 현장입니다. 넓죠? 완전 대형 평수네요. 네, 부럽네요. 네, 아직 공사 초반이긴 하지만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주방이 거의 거실만 한데 주방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타워형이 있고 판상형이 있잖아요. 타워형 중에 최근 레이아웃은 안 그런데 예전 구조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거실하고 주방을 좀 분리시키는 거를 선호했던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분리된 형태로 레이아웃이 있었고,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하중을 버티는 게 아니라 내력 벽으로 하중을 버티다 보니까 벽들이 이제 힘을 받는데 그 벽들이 공간을 구획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평수일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을 보실 수 없는 벽이 막고 있거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거실만 거의 6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거실과 주방을 만약에 다 텄다고 쳐봐요. 어마어마하게 광활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폭이 좀 전에 보니까 6m 정도 되고, 저희가 베란다 광폭까지 합쳐가지고 이것도 재볼게요. 거의 한 14m 정도 나오거든요. 뻥 뚫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넓은 공간을 어느 정도는 좀 공간 구획을 하는 경우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전의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디자인적으로 마감재로 공간을 나눠봤어요. 즉 거실은 마루로 하고 주방은 타일로 하고 중간에 재료 분리도 없이 이렇게 마감을 하면 심리적으로도 여기는 리빙하는 공간이구나, 여기는 다이닝하는 공간이구나가 나뉘어지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내력벽이 있고 이 내력벽에 맞춰가지고 공간 분리가 어느 정도 일부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이 뚫린 공간도 디자인적으로 마감재로 분리를 시켜 놓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은 나쁘지 않다. 수영장 아니고요. 수영장처럼 방수를 하고 있고요. 감히 뭐 의사하고 저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 비슷해요. 사람 몸을 고치는 것처럼 저희는 낡은 집을 고치는 건데, 사람으로서는 뭐 혈관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배관 같은 것들을 이제 낡으면 교체하고 이어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바닥을 드러내면은 배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난방 배관이. 그러면 화장실에 또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치 혈관 있듯이 배관들을, 기존에 있는 배관들을 뽑아서 연결하고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경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살고 계신 집에서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방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이 새면은 고객님도 힘들지만 저희도 힘들고, 힘든 것뿐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 안 새게끔 꼼꼼하게 몇 번씩 방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약간 불투명한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 타일들을 쌓아놓은 것들이 약간 레트로하지만 최근에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도 있고, 그냥 봐도 이쁘거든요. 저희가 기존의 거를 쓸 수 있으면 쓰는데, 그거를 썼을 경우에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일본 용어로는 다루키라고 하는 이게 강목을 주로 뼈대로 사용을 해요. 주거용은. 근데 상업용은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넓은 면적은 가끔 그런 상업용에서 많이 쓰는 자재들을 종종 써서 시공을 했더라고요. 경량철골인데 에어컨 할 때 보면 나무를 이렇게 더더더더 이렇게 뼈대 만들잖아요. 근데 이 경량철골로 뼈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단이 있는데 얘의 장점은 스피드가 빨라. 거의 거기 한 막 100평 정도 하는데도 하루면 그냥 우다다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경량철골 하는 경우가 상업용은 좀 많은데 기존에 그렇게 시공을 했더라고요. 이 현장은 다음 달에 공사 시작하는 저기 대치 2도 있거든요. 40년 됐단 말이야. 멀리서 보면 천장이 이렇게 쳐졌어. 전에 이 나무로 시공했던 애들이 썩거나 삭거나 낡아서 이렇게 처지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중에 정말로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시 그냥 다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요. 참고로 비용을 간단하게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 천장 이렇게 공용보 한 번 터는데 한 거의 1, 200, 목공 마감하는 데만 4, 500 정도가 들어요. 막 30평대 하는데도 꽤 많이 들거든요. 그걸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잖아요. 뜯어봐서 튼튼하면 쓴다. 복도가 진짜 길잖아요. 여기 보면 저기까지가, 복도 끝까지가
한 12m가 좀 넘어요. 스위치 설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1로라고 해요. 1로 또는 단로. 이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3로라고 있어요. 3웨이. 보통 이렇게 공간이 넓거나 긴 경우에 종종 쓰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두우니까 이제 현관에서 불을 켜요. 그러면은 이 긴 복도에 등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들어왔어. 여기까지 집에 들어왔어. 여기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불을 끄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까지 또 다시 가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끄면은 반대로 꺼지게 하거든요. 스위치는 두 개인데 등은 한 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거를 3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같이 고민을 해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켜고 나갈 때 여기까지 나갔는데 여기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나가려면 이렇게 캄캄하게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보통 이 긴 부분에 시작과 끝 부분에 스위치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3로가 뭔지, 어떤 용도인지, 어떤 때 이제 시공을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화장실 바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베란다 확장 많이 하잖아요. 베란다 확장할 때 그냥 확장하면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바닥 난방을 연결을 하고 거기를 미장을 잘 하고 바닥재 마감 잘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샤시가 확장하면 보통 샤시는 이중창으로 바꾸거든요. 이유가 베란다가 있다는 가정하에 1중에서 2중이었는데 이게 이 공간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여기서 이중창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외기도 막아주는 단열을 하니까 창 자체의 단열은 이중창으로 바꾸면서 단열하고 이 주변을 마무리 잘 하고, 바닥은 그냥 확장하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쪽 벽면과 바닥 난방 안 한 부분과 한 부분의 온도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단열과 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닥 난방을 꼭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치동 63평 현장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평수 하실 때 한 번쯤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을 설명드렸거든요. 한번 유심히 보시고 대형 평수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